시작은 해줘야지. 시작. 자 이제 오늘 찍는 건 뭐냐면 수능을 보면서 가독성을 높여야 돼. 그러니까 그 글자가. 그 다음 실수도 없어야 돼. 그러려면 체크를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시선의 흐름, 최단 코스.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의 총, 문제 푸는 스킬의 총 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어쨌든 이건 옛날 시험지고, 옛날 시험지 애들이 이제 이것까지는 안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로. 왜? 다 알아가지고 본인 거 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 하고 충돌이 될 때는 막 굉장히 심란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이걸로 하는 거야. 자, 첫 문제 보면. 자, 듣기 지문. 듣기 지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듣기 지문 있는 거 버리지 말고, 문제를 구성하는 원리가 뭔가, 이런 거 연습으로 찍는 걸로 상상해보라고 그랬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가장 처음에 접근하는 건 뭐라고?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크게 치라고 그랬지. 만든 거. 꼭 체크해야 되고. 그렇게 한 문장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주어야. 주어 다음에 서술어를 보는 거야. 할머니와 손자가 감동적이어야 돼. 감동적이지 않은 거, 아쉬운 거, 그지? 그리워하는 거 감동적이냐? 아니지. 기다리는 것도 감동은 아니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서로 해야 돼, 서로. 그러니까 배려, 공경은 한쪽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답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 보고 문제 보는 순서는 서술어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목적어나 이런 것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보는 순서가 비슷해? 영어랑 비슷해. 영어 독해하는 순서처럼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자, 소개시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힌트는 뭐냐면, 자, 이게 맞는 걸 찾는 건데, 그치? 그림이야. 그럼 공통점 이게 3개잖아. 공통점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상승, 하강, 이렇게 온도차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근데 이거 보니까 가을이야. 근데 수식어가 뭐라고? 설명하냐. 그럼 가을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겨울이 되지? 네. 그럼 온도가 떨어져야지? 네. 그래서 하강이 답이야. 논리적인 흐름이 이랬다고. 자, 다음 3번. 자, 제목이란 것은 말이야. 제목이란 것은 주제의 중심 생각을 들어가는 눈이야. 그치? 그러니까 제목은 어떻게 보면 가장 뭐라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상호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뽑을 수 있는 거. 그지? 그럼 가장 구체적인 건 이거인데, 지금 답이 이거였고, 다음번에 이거는 판단이야. 판단은 종합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뽑아보니까 이렇게 이게 가장 긍정과 부정으로 사용력 관점에서 대비하고 있다. 이게 가장 종합적이고 나머지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다음 권에 봤을 때 이게 작가지. 네. 작가, 대화. 근데 이런 거는 묶어주는 거 꼭 체크해야 돼. 두 문제구나 이렇게. 그지? 작가가 추구하는 거야. 앞으로 하고 싶은 바, 그지? 근데 이걸 쭉 보면 현대 드라마에서 이순신이나 뭐 이런 거에 되면 막 상호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선택지 비교가 시험 보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뭐라고? 삶의 좌표나 관계 재해석이나 그 다음에 고증이나 영웅증 오면은 옛날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추구는 미래향이야. 그래서 고뇌하는 인간상을 중심으로 요즘 드라마가 나와. 그래서 추구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인간상이야. 자,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가 있지. 두 사람의 대화가 있어. 대화. 그러면 두 사람이지.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야 돼. 그만큼으로 뭐 길게. 자, 그럼 여기는 작가만 판단하면 되고 여기는 진행자만 판단해. 그러면 화법에서 진행자의 논리와 작가의 논리와 했을 때 진행자가 문제점 지적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아닌 것이야. 이렇게 아닌 것 체크하지. 그래서 금방 뽑아져. 자,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요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야. 요 체크. 그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체크해야 하는 건 뭐야? 맞는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 체크를 할 때 주어하고 서술어를 대략적으로 연결하든지 순서를 이렇게 본다는 시선으로 처리를 해라 라는 거였지. 세 번째는 뭐라고? 여기 하나하나 선택지의 단어들을 이렇게 골라놨는데 이 골라놨는 거를 이렇게 횡적 비교, 이거는 이렇게 정적 비교, 이 비교가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푸는데,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이렇게 어떤 두 부류가 있으면 선택지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주라는 거지. 이렇게 선택지를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거 체크법 알겠죠?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에다 체크하는지가 보이죠? 네. 그러면 내 시선이나 내 눈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 또 알 수가 있었죠? 네. 자,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바람직한 요거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다운쳐야 되는 게 주제라고 그랬죠? 이렇게 주제. 그러니까 주제는 항상 이렇게 네모칸 치든지. 주제 뭐라고요? 이것도 다시 주제는 네모칸 쳐라. 자, EBS 볼 때 영어 같은 거 풀 때도 그 한 박스에 이 지문이 있으면 주제는 이렇게 네모칸을 쳐야 돼. 근데 어려운 건 뭐예요? 이 주제가 요 지문마다 이렇게 주문 부분 흐트러져서 이걸 연결해서 하나의 주제를 만들 때가 어려운 문제야.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그쵸?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영어 지문이 있으면 여기다가 주제 문장으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문장을 다음번에 요거만 배우고 연상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적절한 거를 찾는 건데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그림부터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더럽다, 여기 반칙이다, 썩은이다, 특이한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게 뭐라고? 부정, 이거는 부패야. 그럼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부정부패, 깨끗하게, 이게 답이야. 자, 다음번에는 이 선택지에서 요 파란 것들을 고르는 이유를 따로 찍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논술이나 이런 데서 요약하기나 아니면 어떤 문장을 압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뭐라고? 계략적으로 뭐만 하고 있어? 체크하는 방법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 자, 두 번째는 요렇게 개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개요는 대개의 요점이야. 개괄적인 요점. 그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수정을 하려면 주제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아닌 걸 찾는 건데 개요를 보는 방법은 먼저 주제문을 보고 두 번째는 서론, 그 다음에 본론도 큰 제목, 이렇게 골과 수출, 대책, 전략, 이거는 대책, 그 다음에 요 3번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실천 좋고 이렇게 보셔야 돼. 큰 거를 보신 다음에 요 두 개가 요 안에 들어가는지를 보시고 요 두 개가 그러네, 요거를 들어가는지를 보시고 이 두 개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보신 다음에 이 두 개가 묶여서 어떤 내용이 들지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큰 거에서 뭐라고요? 작은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으니까 이 두 개 묶어서 일로 시선이 가죠? 그렇게 확인하는 시선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걸 보시니까 글쓰기 계획인데 글쓰기 계획. 그러면 글쓰기 계획, 주제, 개요 이런 것들, 요 개요하고 글쓰기 계획 이거는 주제에 벗어난 것이 답이야. 왜? 크게 밖에 낼 수가 없어. 문제를 크게 그러면 이거는 주어 확인하고 그랬죠? 서술은 노력이죠? 그죠? 그럼 주어가 정부와 관련된 지죠? 그럼 주어가 다른지 서술어가 다르야 되는데 이런 포맷에서는 그죠? 이 적극적인 노력이 아닌 거는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주어. 내가 그랬죠? 정부와 관련 단체, 청소년은 아니고 단체면 단체가 아닌 게 답일 가능성이 크겠죠? 저번에 풀었죠? 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하기, 단체가 참여합니까? 이게 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회전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해서 보고,
요 큰 것들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상호 관계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걸 봤을 때, 자, 이런 문제를 제가 뭐라고 했죠? 조건 삭제형, 그지?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조건을 봐야 되겠어. 인정하자, 일부를. 반대하자, 비유적이다. 그럼 반대면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왔는데, 비유적으로 하고, 일부는 인정하는 거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자, 그러므로니까 아니죠? 네. 이 때문에니까 아니죠? 네. 다음 거도 보시면 다음 거 보시면 그러나 하니까 맞죠? 네. 이유는 따라서죠? 네. 그러나 하니까 맞죠? 이유는 따라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없죠? 그러나 이런 게 없지면 이 둘 중에 하나 뜻인데 반을 인정하니까 동의한다. 그러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 조건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해하면 조건이 아닌 것을 삭제하고 조건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신중하게 둘 중에 하나에서 나머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르면 되죠?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봤으면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1번은 이렇게 주제는 이렇게 처시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전체적인 글의 큰 흐름으로 쭉쭉 읽은 다음에 풀어라. 큰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멀리서 숲을 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숲을 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라. 숲 중에서 저기서 조금 흔들려,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을 찾아. 그러면 그 이파리를 샅샅이 헤치고 보면 거기에 동물이 하나 숨어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하게 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3번은 개요 문제나 주제 문제 뭐 이런 것들 큰 틀의 것들은 주제 문장 있잖아요. 주제 문장을 확장하면 이 주어를 바꾸거나, 그죠? 목적어를 바꾸거나 서술어를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큰 틀에서 이걸 항상 기억하고 선택지들하고 이거를 계속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보는 게 차라리 주어를 쭉 점검하고 서술어를 쭉 점검하고 목적어를 쭉 점검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요 2번이 좀 이상하다. 그럼 2번을 다시 보면 확실히 이상하네. 그럼 맞다고 체크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다음. 자, 11번을 보시면 이게는 우화예요. 토의예요. 왜 이런 단어를 자꾸 체크하냐면 이게 기본 이론하는 게 있어요. 기본 이론. 국어에 필요한 이론 중에서 토의에 필요한 이론을 떠올리자. 아니면 개요에 필요한 이론을 떠올리자. 아니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 진행자와 작가의 토론이니까 진행자의 역할을 떠올리자. 이렇게 배운 이론들이 있어요. 배운 이론들. 이런 이론들을 확인하려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만약에 오답 정리를 하거나 공부를 했을 때 이 바탕 이론이 뭔지까지 이 이론을 어떤 식으로 출제하려고 했는지 라는 출제 방식을 이해했을 때 완전히 그거를 이해한 것이고 나머지는 감으로 학생들이 말하는 감으로 찍은 것이지. 네? 감으로 찍은 것이지. 자,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나오면 이런 보기는요 반드시 이렇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문장별로. 그때 자, 이런 건 역삼각형으로 치셔야 돼요. 왜? 이런 걸 표지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표지어는 지금 학생은 안 나오는데 학생 전에 중학교 때 몇 년 전부터는 표지어가 국어책에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예측하고 알 수 있는 표식, 지시어를 표지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표지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표지어는 전부 다 뭘 쓴다고? 역삼각형을 친다. 왜? 이쪽으로 넘어지면 영향, 이쪽 영향.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 영향을 받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끊고 이것도 표지어입니다. 그렇지만 재행으로 맞서서 버티고 산다 라는 내용. 근데 이제 바꿔쓰기로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은 토의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바꿔쓰기예요. 바꿔쓰기 하든 고쳐쓰기든 주제를 바꾸면 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주제를 바꾸면 다른 뜻이니까, 다른 글이니까.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는 요게 들어간 게 답이에요. 자, 다음에 이게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왜? 표준어 말이에요. 단어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표준어 이게 틀린 게 뭐예요? 고쳐 쓰기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왜? 해야 될 게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수업을 해줘도 틀려요. 이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끼어들었다가를 아니면 틀림없이를 설명해줘도 이게 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안 나오는 거면 엉뚱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련되는 거를 해야 돼. 그러면 책이 한 권이에요. 500페이지. 500페이지를 했는데 여러 번 해야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운이에요. 내가 아는 맞춤법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다시. 이거 국어의 문장 구조에 아닌 것은, 근데 이거 담증은 뭐라고? 씻었다. 뭐를? 땀을. 이렇게. 그 다음에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됐죠? 또 이거는 뭐야? 그 사람은 뭐 어떻다? 잘난 척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가로치고 보기가 편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쨌든 이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뭐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생략된 주어, 안긴 문장 이거는 이제 순수 문법 수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데, 자, 만약에 읽었는데 이게 잘 헷갈려갖고 막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구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구실이요?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이요. 뭐가요? 밑줄친 부분이요. 어디에서요? 기역, 니은에서, 디귿에서요.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게 뭐라고? 문장이 이렇게 써 있었을 때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면서 여기에 있는 조사, 무엇을요? 이렇게 조사. 그 구실이 뭐예요? 이 종류예요. 어떤 것을요? 이렇게 밑줄칠 부분은요. 어디에서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요. 이 조사를 보면서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하게 되면 통째로 외워집니다, 이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안긴 문장입니다. 뭐가요? 그가 착한 사람 이름을 모르는 도. 그가 착한가? 그가 착한 사람이 모르는 도 안긴 문장입니다. 뭐가? 밑줄 부분뿐만 아니라. 자, 밑줄 부분뿐만 아니라 그가 착한 사람도 안긴 문장입니다. 이렇게 통째로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반듯하게 외우라고 했을 때 영어나 A4 한 장 분량을 외우라고 했을 때 애들이 2시간 걸리는데요. 2시간. 이렇게 앞으로 읽었다가 거꾸로 읽었다가 앞으로 읽었다가 거꾸로 읽었다가 앞으로 읽었다 이렇게 해주니까요. 반복해서 20분 만에 아니면 30분 만에 A4 한 장을 통째로 외우더라고요. 자, 이게 뭐라고요? 암기법이에요. 암기법이면서 낯설게 만드는 거야. 읽는 거를. 그러면서 독해를 뭐라고? 심화해서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거꾸로 심화하기. 뭐라고요? 거꾸로 꺼심. 거꾸로 지문을 심화하기. 꺼지심. 이렇게 하면 이상하네. 이거 안 하면 꺼지심. 안 배웠음. 나한테. 자, 혼동하기 쉬운. 혼동하기 쉬운. 자, 이렇게 보면 혼동하기 쉬운 단어잖아요. 그럼 뭐 잘못된 것은 치면 금방 갈게, 방금 갈게, 방금 전에. 그럼 이 문장 안에서, 그지? 응? 문장 안에서 구조나 구원이나 이 단어잖아. 이것도 실제 해줄 수가 없어. 단어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의미가 없어. 내 애들이 꼭 풀어달래. 참 독해. 시험 안 나오는데 왜? 그러면 쌤 모르세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풀어줘. 자, 지금 뭐가 나왔죠? 이게 몇 문제예요? 체크하라 그랬죠? 시다. 시가 나오면 뭐부터 가요?
제목부터 보셔야 돼요. 쭉 보니까 아 뭐라고요? 이거는 제목이 낡은 집. 그러면 낡은 집이 어떻다고? 낡은 집이 어떻다고? 여기까지를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집 한 줄이죠. 그 다음에 아 여기도 등불소 오랜과 두 줄 정도, 세 줄 정도 이렇게 끊고 얘기하는 거고 이 집에서 이것도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줄 정도 끊고 얘기하게 쓰겠네 이 사람은. 그죠? 그 시절에 아들이 이렇게 철어두면서 태어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있고, 대화 서술어고 그렇게 끊었으면 그날 밤이었고 이렇게 불렀대요.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천천히 뭐라고요? 그 오지 않는 밤에 꿈을 키웠대요. 그래서 겨울인데요. 이것도 아침이고 떨고 있었대요. 이렇게 고고 하면서 짚었대요.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또 나오네요. 집 나오면서 이렇게 세 줄 정도 썼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꿀벌도 하나도 날지 않는다. 쓸쓸해졌나 보네. 그죠? 그러면 이 이용학의 낡은 집의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여기 급집에 된 여기서부터 이 뒤에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이 뒤에까지 가치가 같을 가능성이 크네요. 구조상. 이렇게 전체 흐름으로 구조를 읽어주고 끊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구조를 보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서술어를 읽어주는 거예요. 서술어의 흐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단락을 나눠줘야 돼요. 단락. 문장이나 이런 흐름으로 단락을 나눠줘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요거 꼭 봐야 돼요. 요거를 보게 되지 않으면 내용이 흐름에 막힐 때도 있고 꼭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3%? 그러면 5% 좌우해요. 5%. 요걸 모르면 100% 틀리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읽어주셔야 돼요. 체크해서. 반딧거리구나. 그럼 이것만 보고 광주리가 나오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그루터기. 이거 사투리가 나오구나. 그럼 시골적이구나. 향토적이구나.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쫙 보고 다음 거. 그러니까 낡은 집이 이게 뭐라고요? 낡은 집이 지금 힘들다. 그 전에 사람 살았다. 이렇게 줄거리만 잡아도 되죠? 그렇게 잡고 두 번째 시를 딱 보니까 이 시를 볼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장별로 이렇게 끊으라고 했죠. 다. 어때? 생각난다. 그 다음 뭐라고요? 쭉. 연설을 썼다. 맞춤법 다 찾았어. 다. 뭐라고요?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뭐라고요? 쩍쩍쩍 고고고고고고고 하니까 뭐라고요? 가슴을 적실 것이다. 근데 뭐라고요? 희망과 불타는 형상으로. 여기는 절망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니까 이것도 희망이긴 하네요. 근데 그리고 왜 이렇게 길어? 이걸 보니까 끊어지니까 뭐뭐 한다 해도 뭐뭐 한다 해도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게 반대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가다 반대니까 여기 하이라이트에 뭐더라? 발상의 반전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은행나무라고요. 은행나무를 보고 뭐라고? 힘든 게 있지만 나는 희망을 가질래 라는 거네요. 이렇게 이 시를 읽으면 첫 부분 조금 왜? 발상이니까. 그 다음에 끝부분에 뭐가 나와요? 되게 결론이 나와. 왜? 선경후종이니까. 뭐라고요? 선경후종. 선경후종이니까. 먼저 경치 나오고 감정 나오니까. 그래서 뒤부터 읽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걸 읽고 이렇게 거꾸로 읽어도 돼요. 읽는 방식은.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나 하면 뭐라고요? 제목으로 삭제하라고. 뭐라고요? 제목 삭제형. 제목인데 제목은 좀 너무하고 제목 플러스 이 뒷부분 뭐라고요? 뒷부분, 백인 부분, 제일 뒷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의 줄거리를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뭐라고요? 문장으로 만들고. 왜? 그래야 생각이 뭐가 되니까? 완결되니까.
완결된 완성된 결론으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아 시는 이런 내용이야. 근데 제목이 은행나무는 어?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걸 극복하고 희망으로 불타고 싶대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가 이렇게 꼭 이렇게 달리는 삐언을 이렇게 가로쳐 놓으세요. 가는 향토적이에요. 아까 향토적 나왔죠? 땡땡에 아 나는 미래에 대한 긍정으로 끝났어요. 맞네요. 자 가는 뭐라고요? 사실적이에요. 낡은 집이니까 사실적이겠네. 자 가와 나는 모두죠. 모두 대상. 맞아요. 은행나무도 맞고 낡은 집도 맞고. 그죠? 자 모두 과거 사건 전개상을 실감나게 써야 돼. 과거 사건이. 은행나무를 과거 사건은 뭘 써? 그죠?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으로 아 좀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요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요거 봤어요. 나와 달리 가와 달리 나에 비해 그죠? 그 다음에 가나는 모두니까 모두는 둘러봐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특성이 뭐냐면 자 A는 B보다 크다. 자 읽어보세요. X는 자 이거 읽어보세요.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요. X는 작다 3보다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되세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X가 큰지 작은지 X를 확정하고 그걸 큰지 작은지. 그러면 크면 위쪽 작으면 아래쪽. 근데 그 기준은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3.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보다를 가로치게 하는데 그런데 요게 맞고 요게 틀릴 확률이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뭐뭐보다 요게 틀리게 만들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10%. 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고난도로 낼 때만 요거가 틀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밖에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게 없으면 이 비교를 보시면 떠요. 그러면 굉장히 고난이도로 낸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음 자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제가? 끊으라 그랬죠.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게 만든 신장로로 볼 수 있다. 신장로다. 따라서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역삼각형 따라서 결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건 이렇게 묶어서 인과관계인데 이게 더 중요해요. 결론은 뭐라고? 부정적 어감이래. 부정적 어감만 찾으래. 어디에서? 기억 미음에서. 가보시면 전체 구조에서 부정적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왜? 여기 불법이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여기는 아름다움, 사랑, 희망 똑같은 말이죠. 이게 아름다움, 사랑, 희망이 똑같고 불법하고 반대야 라고 하더니 이게 왜 똑같네? 군이 얘네는 긍정군, 얘네는 부정군. 국어는 그 정도만 나누면 돼요. 수학처럼 소수점 안 따져. 이해됐어요? 네. 다시 보면 자 17번 이렇게 보시면 감상문이에요. 감상문. 근데 이게 자료 수집이래요.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해가 그걸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면 특별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를 벌써 다 끊었어. 이렇게 환경북도고 소금 장사를 했고 그런데 아버지는 객사했어. 이게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바꾸니까 객사. 이 단어를 모르면 틀려요. 길거리에서 죽는 게 객사예요. 이게 특이한 거야.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는지까지 쓰는 거는. 보통 지명도 쓰고 그죠? 직업도 쓰고 공식학생활도 쓰고 떠돌이도 쓰고 다 쓰는데 아버지가 객사했다고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이에요. 이게 객사. 뭐라고요? 객사. 그러면 시적 화자하고 시인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되게 더 많죠. 시인은 할아버지인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면 엄마 누나 불렀으니까 소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시에서 글을 전개하는 사람이지. 네? 소설에서는 시적 화자를 뭐라 그래? 화자 말하는 사람, 논자.
논설문에서는 논자. 이게 뭐라고? 1인칭, 2인칭 시점 따질 때. 자, 어쨌든 됐죠.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게 희곡인데 맥락이죠. 맥락은 왜 따지냐면 소설은 5단 구조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희곡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소설을 희곡으로 바꾸어줄 때는 없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하강. 그래가지고 놀부를 두드러 패.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야 돼. 그러면 이게 뭐라고? 맥락 흐름에, 주제와 맥락 흐름에 따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과 희곡의 내용 중에서 뭔가 더 변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 근데 뭐는 같아야 돼? 주제 상황은 같아야 돼. 그죠? 주제, 그 다음에 상황적 논리, 상황의 흐름이 비슷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주제와 상황. 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로 골라서 그 내용상으로 골라서 쓰는 거고, 19번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아는 것인데 제목이 뭐죠? 은행나무였어. 은행나무. 근데 은행나무를 가다 보면 이게 불법이라고 나와, 도롱이 집이. 그거를 불법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반전의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흐름에서 주제에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은 하고 물어본 것 뿐이야. 자, 됐죠? 다음 소설이에요. 소설. 이렇게 딱 보면 앞부분 줄거리, 왜 줄거리가 나오냐면 줄거리 짧은 건 다 끝났어 이제. 그래서 장편만 남았어. 장편. 그러니까 앞부분 줄거리든 뒷부분 줄거리든 장편에 줄거리를 주게 되는데, 가치상으로 이 줄거리하고 나머지 글하고 가치가 같아요. 5대5예요. 5대5. 심하게 제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5대5예요. 줄거리가 가치가 뭐라고요? 50%라고. 그러니까 이 줄거리 안에서 뭘 뽑아야 돼요? 육하원칙으로 누가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왜,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여요. 근데 이제 보세요. 화면 동그란 화면 보시면, 제 얼굴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인데,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에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왜 충돌되는, 이게 논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육하원칙을 하나만 뽑지 말고 5개 이렇게 짝을 지는 육하원칙으로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육하원칙으로 다 체크를 해서 금돼지 아들이래. 그랬죠? 그게 최치원이래. 언제? 12세 때래. 어디서? 중국 황제가, 그러니까 중돼지 아들과 황제의 관계네. 왜? 신라 구실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최초원한테 시를 돌려. 어떤 상황? 이렇게 시를 짓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라고? 죽으려고 했어. 위협됐기 때문에. 왜? 그치? 그래서 중국으로 떠났어.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이해를 해서 이걸 다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그 뒤에 게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설을 보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읽어도 좋지만 이 대화가 적으면 대화를 읽어. 대화만 주로로. 근데 이게 채치원이 말겠죠. 그럼 치원은 세모로 쳐. 그럼 얘는 세모야. 산과 내가 땅이 있는데 말하겠소. 이에 학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학사네, 학사. 그럼 이거는 채치원이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에 따라서 뭐라고요? 인물에 따라서 어떤 인물은 내용을 다 자세히 안 읽더라도 이렇구나, 채치원이구나, 학사구나, 이거는 황제구나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인물별로 확인하기가 되게 좋아.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쭈루루 그렇게 읽을 때 이때 황제가 그럼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왜? 표지어만 보고 드문드문은 띄워줘야 돼. 이렇게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요 단락을 구분할 때는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자, 딱 이때 황제는 또는요, 그제? 근데 왜 이렇게 채원이 오문에 들어가, 그죠?
치원에 어전이 이르니. 맞죠?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황제가 크게 놀라. 이 정도만 찾아놔도 스크랩으로는 좋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걸 먼저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표로 줬을 때 이게 하이라이트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서사구조. 서사구조는 줄거리 구조니까 줄거리 구조가 도식해서 다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읽고 문제를 쫙 본 다음에 필요한 걸 찾아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오문, 황제 어전 이거 다 있었죠. 낙양성문.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쭈루룩 공간을 보고 사건을 보고 장애문하고 해결수단으로 됐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 해결수단을 했을 때 자 보십시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해결수단인데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데 똑같은 게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황제의 용상 황제의 자리를 가지고 해결수단을 삼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용상을 다 지워요. 그러니까 남은 게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약공을 이 줄거리에서 밑에서 찾아보면 둘 중에 하나를 순식간에 골라요. 됐나요? 자, 다음은 이 문제 보세요. 문제의 특성과 특성. 바르지 않는 거래. 자, 제가 그랬죠? 바르지 않는 거하고 바른 거하고 바르지 않는 게 이 세모가 세모 문제가 훨씬 쉽다고. 왜? 손가락 화면 동그라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요 네 개니까 요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찾는 거는 훨씬 쉽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세모인 거는 필수적으로 뭘 해야 돼요? 선택지 비교. 선택지 비교를 한다고. 맞추라고 내는 거야. 선택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비교를 할 때 이렇게 골라놨어요, 단어를. 자, 보세요. 위협에 맞서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능력을 집중할 수 있죠. 그죠? 능력을 입증하니까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데 뜬금없이 신분이라고. 근데 이 신분은 줄거리에 금돼지의 알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결이 되는데 신분을 확인해서 자존감 느끼고 능력 입증하고 이거 능력 안 받죠. 신분 확인한다고 위협에 맞서는 건 아니죠. 이거 대립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하죠. 그렇게 풀어도 이건 안 봐도 풀리는 것 같아요. 다시. 근데 이 화자의 태도는 뭐야? 화자의 태도, 분위기, 어쩌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게 뭐 중우장 뭐 우중문시, 그죠? 중국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해가지고 하는 유명한 시니까 만족함을 알아봐. 높이는 듯 조롱하는 거. 억양법인데 높이는 듯 조롱하면 억양법인데 억양법에서 낸 건가? 자, 다음. 요렇게 황제가 태도에서 A와 B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했네. 이렇게 하자요. 이거를 문제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줄거리는 열심히 읽었죠. 근데 푸시기 전에 쭉 훑어 내려올 때 기억이 여기 있구나. 기억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 크게 A가 여기 있구나. 왜? 여기서 다시 돌아갔을 때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눈에 안 들어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쭉 흐름을 볼 때 A, B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고. A, B. 그러면 나중에 언제 편하냐면 이 문제를 풀 때 편해요. 이거를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B를 가면 B를 가게 되면 이 B, 자, 장막에 처있는 음식을 올려,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면서, 그죠? 황제의 거처와 같게. 왜? 소울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 읽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황제처럼 거처와 같게 대우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우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면 그럼 회유, 용서, 은폐, 자신감 다 지우면 그냥 끝나네. 그럼 A만 확인하면 되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횡으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자, 그러면 지금 얘기 설명해 준 것처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몇 문제예요? 이걸 확인한 다음에 아, 이건 비문학이나 그렇죠? 근데 비문학이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크게 치세요.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나누세요. 그럼 한 달러. 보기 더 좋아요? 동그라미 치고 한 달러. 보기 더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안정되게 있는 게 낫지 터 있는 것보다. 아닌가요? 자, 다음. 동그라미 치고 한 달러.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끊어놓으라겠죠. 이처럼 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결론이죠.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유죠. 이유 결론 확실하게. 아닌가요? 그러면 결론이 이거죠. 순간순간 필요한 대응으로 축적된 과정이라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거니까 핵심 주제는 이렇게 아니요 여기 불가피하게 대화를 구조하는 불급하게 선택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순간순간 결과를 이어진다. 이 부분이 주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엔 기억이 있고 또 올라가 봅시다. 또 뭐 있나요? 이렇게 한자가 나오잖아요. 한자. 그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자. 한자가 나온 거는 일부러 써줘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써줘요. 그래서 한자 나오면 꼭 주의하세요. 체크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보시면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칼라로 뽑아놓은 것처럼 일부러 뽑아놨는데 이렇게 문장 뽑죠? 문장 뽑고 이러한 역삼각 치고 자, 해볼까요? 지구 상황에 질식사하고 있대. 지구 상에서 질식사인데 이러한 거는 구조 때문이래. 그것 때문에 발생한대. 이거와 달리 이렇게 위험이 없대.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뭘까? 인간은. 그럼 결국은 요거 하나만 하면 되네요. 불합리한 이게 주제네요. 그죠? 그러니까 글이 있으면 주제는 어디 나와요? 이렇게 단락이 있으면 마지막 단락에 주제가 나오고 본론이 이렇게 두 단락 있고 서론이 위에 끝이면 서론 끝에 뭐라고요? 여기에 주제. 결론의 주제. 그 다음에 이렇게 흩어져서 주제. 흩어져서 주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결론을 주제를 찾으려면 어디부터 찾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1번. 그 다음에 어디서 보충하는 게 좋아요? 이 서론 끝에서 2번. 그 다음에 어디서 찾아요? 본문에 흩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주제가 나오는 원리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쭈루루룩 읽어지는데 이 문제에서는 잘못했어요. 이거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봐야 돼. 이 그림부터. 그래서 A, B 뭐라고요? 이렇게 코에 또 통로, 위에 통로, 그다음에 아가미 위에 있는 요 B, 여기 통로, 그다음에 조그만 거 구멍, 여기 조그만 거. 그래서 무척주는 호흡계가 진화가 됐대. 그래서 결론은 이걸 보고 결론을 딱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폐허 단계. 오, 장난 아니네요. 이게 주제니까 한자로 나왔네. 폐허 단계 호흡계 구조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이 핵심 문제.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핵심 문제. 주제라는 뜻이죠. 주어. 다루는 주제가 핵심 문제야. 그러니까 불합리한 아까 이 결론에 나왔던 이 문장이 주제야. 두 번째 문제는 호흡계 구조인데 이게 이렇게 나뉘었죠. 이렇게 나뉜 거예요. 문장에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가 한 문장이야.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즐기니까 이어지죠. 여기까지가 두 문장이에요. 이렇게 나눠놓습니다. 풀 때. 그 후에 이렇게 됩니다. 한편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그죠? 이렇게 표지어들, 그런데 그 후 한편 이런 표지어 때문에 이 구분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그 방식을 보니까 기억과 같은 방식 기억 어딨죠? 아까 체크하라고 했는데 오 체크 됐나요? 안 쳐졌네. 기억이 어딨나요? 아까 기억 다른 기억인데. 여기도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기억. 어디야? 여기. 아 여기에 그 체크했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 어딨지? 이렇게 찾으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체크했다고. 이렇게 아까 체크했던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면 빠른데 안 그러면 이거 안 찾아지고 그러면 불안감만 가중돼. 네, 그래서 요거의 형태를 보고서 이걸 푸는 거고, 그죠?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의 주제랑 맞춰서 어느 정도 보면 뭐라고요? 요 이유가 여기에 나왔겠죠?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겁니다. 다시. 자, 그럼 빠르게 얘기해보면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그죠? 뉴욕타임즈 포스트에서 신문 선거 과정에 대한 신문의 지지가 문제가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했었대. 그런데 바람직한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우 살벌하게 빠르죠. 특정 후보를 지지했을 때 효과가 이렇게 A 동그라미 효과하고 보강 효과 이렇게 세모 효과가 있대. 그랬더니 동그라미 효과는 이렇게 써졌고 한편 이렇게 보강이론은 이렇게 써졌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론, 두 개의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효과가 있는데 신문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거는 생각해야 돼. 비판을 해봐야 돼.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서 따라서 결론 신중하게 해야 된대. 이해됐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전체 문제를 흐름을 이렇게 잡아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사실이란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니까 여기에 이거를 다 골라놓은 다음에 단어를 골라놓은 다음에 찾아야죠. 이거를 다 읽고 이걸 다 기억한 다음에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외워서. 그러니까 먼저 선택지에서 선택해. 뭐는? 문학과 비문학은 선택지에서 단어를 선택한 것 다음에 이거의 단어가 5개면 이 보고서 손가락에 하나 둘셋넷 5개를 기억한 다음에 이게 답이네 하고 쏙 빼먹는 거잖아. 동그란 거 있잖아요. 마카로니 여기 껴놓은 다음에 과자를 꼬깔꼬깔 낀 다음에 4번이네 하고 쏙 뽑아먹는 것처럼, 그죠? 선택지에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이 선택지 단어랑 유사한 단어가 제시문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푸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골라놔야 돼요. 특정되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 이거는 이 글의 위 글, 이 두 개의 이론으로 이렇게 했죠. 두 개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해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 단어를 읽어가면서 이론을 분석해야 되는 거고, 다음 거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쉬운 건데 이렇게 국어 능력이 좋으면 아닌 것이죠. 그럼 이거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판단의 선점 누가 해요? 신문이. 이것도 신문의. 이것도 이거는 신문이. 이거는 뭐라고요? 신문이. 이거는 뭐라고? 언론 권력을 강화. 정치 세력의 신문 지배. 이건 정치 세력이 주어나 마찬가지인데 언론 권력의 강화, 신문, 정치의 선전도구와 신문. 이거는 다 신문, 요것만 정치 세력.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주어 서술어 이렇게 봐야 되니까 목적어 요거 3개가 다예요. 손가락 보세요. 마디 3마디죠. 가끔 다 이제 주어 생략되기도 하는데, 네? 엄지손톱 엄지처럼 이게 3개가 다예요. 그래서 왜 선택지도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 때 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비교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고. 보통 이 사전적하고 문맥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전적
무슨 뜻이냐면 1차적 의미 이런 거잖아요. 1차적 의미. 문맥적은 2차적 의미. 예를 들어서 이 사전적인 가다는 그냥 갔다 이렇게 되는데, 자, 할머니 가셨어 하늘로, 뭐 이런 게 할머니 가셨어. 쟤는 인기가 맛이 갔어. 어? 아니면 진짜 술 먹고 필름에 끌려서 갔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는 가다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 요거에 이렇게 확장돼서 써야되는 거야. 이렇게 늘여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다가 요 기본 원리 1차 의미에 의해서 이렇게 확장돼서 쓰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조리 이렇게 이만큼이 문맥적인 의미라면 이 사전적인 의미도 문맥적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별 필요 없이. 근데 사전적과 문맥적을 명확하게 구별하라 하는 문제는 나오기가 뭐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 보세요. 이거 끊으라 그랬죠? 이렇게. 그다음에 공정이 있대요. 이렇게. 끊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1556명이래. 자, 하지만 하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다음에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게 낫네. 글자가 작으면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나눴어. 근데 여기가 A야, 그죠? 자, 그러면 디귿의 부분은 디귿 풀으면 돼요. 혁신, 세신, 신, 옹고이지신. 이게 답이에요. 기술 혁신, 새롭게. 그러면 옹고지신 할 수밖에 없어. 새 걸로, 옛 것을 밝혀서 새 걸로. 자, 그 다음에 A로 미뤄. 이거 요거죠.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이죠. 이게 5개죠. 네. 한 개만 안 맞아. 거의 1대1 대응이에요. 제가 엄밀하게 90% 이상 국어는 1대1 대응이야. 선택지에 있는 단어가, 그 유사한 단어가 제시문에 있어. 이거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칫 다품 문제지. 다품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문제의 선택지를 전부 다 제시문으로 다 쏴. 하나씩 쏴. 다 쐈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선택지에 있는 거를 빨리 제시문에 있는 어느 구절이 맞는지를 연결해서 쏘는 거를 계속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 연습할 때, 이거 뭐라고요? 속도 연습할 때 굉장히 좋다고. 다품 문제지. 친구 거 다품 문제지만 이거 안 버릴 거야. 그러면 쏴. 이해되나요? 자, 다음에 이걸 보시면 참, 예를 들어 내 아는 것이죠. 그냥 이거 공통점만 찾아도 돼. 이거는 뭐하고 뭐하고, 이거는 뭐하고 뭐하고, 뭐한 뒤에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 했는데 이건 여러 번. 그럼 답이요. 안 읽어도 답이 나오는데 읽고 틀리면 억울하지. 자, 이런 것도 뭐라고요? 끊어주라 그랬죠. 네. 자, 근데 국어에서 이 화살표는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요 A에서 B로 상태가 변하든지 시간이 변하든지 장소가 변한다고. 화살표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정태적과 동태적이라고 했어. 정지된 모습하고 움직이는 모습. 동태적. 그럼 움직이는 모습, 이 동태적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동태적 명칭은 서사, 사건, 서술을 하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쓰죠. 그러면 이렇게 과정. 라면 끓이는 과정. 시공간의 변화.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 욕탕이죠. 그러면 니은 찾으면 여기죠. 이 공정이죠. 이 공정. 이 공정이 하나의 공정으로 묶어졌는데 이 공정을 끊어줘야 되죠. 근데 주석 욕탕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고 여기죠. 맞죠? 그러니까 이 공정은 탱크 가마에서 가마가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가마는 이거겠죠. 가마에서 나온 후, 그럼 나오려면 이걸로 나와야죠. 네. 나온 후 뭐라고요? 곧바로예요. 주석 욕탕 위를 지나. 그럼 이 통으로 여기가 주석 욕탕이겠네요. 맞아요? 일부를 읽으면 일부를 이렇게 끊어가면서 단계로 하나하나. 왜? 나온 후 하면 내가 표지어죠. 이렇게 뭐뭐 한 후 이렇게 이렇게 표지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끊어줄 수 있다. 자, 다음은
요거는 자 뭘까요? 이렇게 하늘에 높아 이렇게 하면 수필류, 이거는 시유, 그죠? 하늘은 높아 이렇게 다 이렇게 끊어주라는 게 가끔가다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잘못 끊었어요. 상관없어요. 뭐 끊어줘요. 왜? 읽기가 더 편해. 나중에 이거랑 이거랑 같은 문장을 이렇게 묶어주면 되니까. 형식 단락, 내용 단락이랑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끊어줬더니 이거는 뭐라고요? 멋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래. 멋에 대한 설, 수필이래.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 글쓴이가 그죠? 세상사가 변하기 쉬움, 덧없는 상황에서 글쓴이가 그럼 도적으로 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죠? 멋스럽게 사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이황이지. 이하고 이황은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해서 도산 12개의 곡, 도산의 12개 곡 하면서 이황, 뭐라고? 학문, 충성, 자연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 근데 이런 시조를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늙는 줄 모른다. 뭐 하라고? 자, 만고상천 학문하자. 만년 동안 학년하자. 변하지 말고. 풍류는 일러 무슨 말이요? 풍류 좋다. 자연 아름답다. 천하의 허당한 걸 속여 말씀. 안 속여. 뭐라고? 진실로 자연이 멋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라고? 자연이라 아니면 풍류. 그죠? 아니면 학문.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잖아. 맞나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데, 자 다시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뭐예요? 가나에서 이황 학문으로 아닌 걸 지워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 학문에 아닌 거. 그 시내 체험 학문 뭐 체험 뭔데 사실적으로 체험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어쨌든 모르면 세모.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1번이 있으면 이걸 풀고 애들이 OX만 해. 세모를 권장해요. 세모. 판단 유예. 자, 2번 부정적 현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리워해요? 아니죠? 바람직한 삶에 이건 맞죠? 그 다음에 규범적 가치, 비판적 현상의 얽매는 이거 아니죠? 그러면 아니요. 맞아요? 이것도 아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멋스럽게 살으래. 그럼 둘 중에 뭐예요? 멋스럽게 살으래. 그럼 이거는 체험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삶의 자세구나. 그래서 금방 고르죠.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제목이나 주제로 삭제해 나가라고. 근데 뭐라고? 세모를 하라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이런 거 풀 때 OX가 아니라 동그라미 이것도 세모. 그럼 다시 판단했어. 이것도 세모. 이것도 세모. 다시 판단했더니 에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그래 이거는 X고 이건 세모. 이렇게 되면 답이거든. 한 번, 두 번, 세 번 판단하면 되잖아. 이해했어요? 자, 다음 38번을 보시면 지인의 무렵부터 노인이 향리에 돌아와서 뭐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가보시면 향리에 돌아와서 이황이 어떻게 쓰겠어요? 유유자적하면서 그죠? 아름답게 학문 얘기하면서 그렇게 쓴 거고. 다음번에 이걸 보시면 가나의 특징과 거리가 먼 거래. 먼 거. 그럼 쉽네. 또 가가 뭐였죠? 멋스럽게 살아라 이거네. 그죠? 그런데 멋스럽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표현법, 예술한 말투, 그 다음에 인용, 대꾸, 문답법, 영탄발을 아느냐야. 근데 요거 자체가 여기와 관련도 돼야 돼. 먼저 어조를 표현, 강조. 영탄은 강조돼요. 묻고 대답하면 생각이 드러나고, 대꾸는 속성이 다양하고, 작품을 인용하면 괴로움 강조, 예사람 작품에서 예사람 작품을 인용해서 괴로움을 강조. 자, 예사람 말투 사용어 고풍스러움. 이건 좀 이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이렇게 돼서 이거를 표현법을 다 하나씩 맞춰서 써줘야 돼. 자, 다음. 가끔가다 주워 먹는 게 나오는데. 내 제표는 주워 먹는다.
처지를 만족하니까 이치를 알게 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즐겁게 살아. 뜬금없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대. 이게 돼요? 이렇게? 처지를 만족하면 이치를 알고 흐름에 따라 즐겁게 살 것 같은데 남을 생각하는 거는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바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치면 요거를 뭐 때문에 틀렸냐면 애들이 이 단어 때문에 틀렸어요. 혈압. 혈압이 뭐예요? 혈압? 현학적. 현학적이 뭘까요? 현학적이 고답적이래. 고답적. 높은 수준. 거물 현자야. 현학적. 합묘기도. 그래서 철학적. 철학적, 고답적, 높은 수준, 현학적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 때문에 틀렸어요. 애들이.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용어 해줘요. 용어를 줘요. 30장을 주고 40장을 주고 빠르게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만 딱 하면 같이 설명해주면 외워지잖아요. 그걸 안 하면 이렇게 홀랑 틀려요. 적어도 제시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시문이 아니라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는 먼저 다 해야 돼요. 그게 국어이던 영어던. 이해됐죠? 그래서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하고 뽑아주면 영어도 다시 보셔야 돼요. 왜?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뭐 제시문 다 해석해놓고 틀려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이해됐죠? 자, 이런 걸 보시면 이게 뭔 건데, 이것도 쉽네. 정서, 감정, 어디에 나온다고 했어요? 서술어. 그래서 시전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거꾸로. 강산 둘러두고 본다고. 강산은 둘러두고 보고. 이거는 뭐라고요? 분별 없이. 어떻게 들고? 뭐랑 분별해? 자연 속에서 그냥 산다고요. 이게 내 분수라고요. 산수가 자연이. 자, 산 속에서 지극한 즐거움 자연이라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기한 이 단어 모르면 틀려. 근데 빈곤 안에 나쁜이래. 이게 답이네. 그러니까 왜요? 그럼 가난, 빈곤이 가난이야. 네. 가난이란 단어 나머지는 다 자연이에요. 그렇게 풀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송순 그내 수준이지만 성순, 자연, 황충거 뭐 이런 거. 성훈, 늙은, 탈로 그러면서 자연. 윤선도 많은 흥겹게 자연. 봄 속에서 정극인 자연. 성순도 자연. 누앙사 박인노 박인노의 특징 1. 해군 하사인데 월급도 못 받았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2. 나라를 지켜야지. 충. 나는 해군이다. 3. 난 해군이라 바다 되게 멋있다. 바다 되게 멋있다. 4. 나는 잡지식이 엄청나게 많다. 고사성어를 되게 많이 하고 막 배에 기원도 하려고 그렇다. 이렇게. 근데 1번이 뭐라고? 나는 가난해요. 이게 답의 90%였어. 박인노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요 배경 지식을 알면 순식간에 푸는 거예요. 박인노 나오면 박인노가 답일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자, 단어는 못 해줘요. 이거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와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자는, 한글은, 문자 발달 단계는, 그래서, 예나 하나의 문자의 부류는 이렇게 돼서, 이거 읽어보면서 아닌 것이니까, 자질 문자로 분류하는 과정 아닌 것이니까 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기 본문에 있다 없다 하니까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참, 요런 걸 볼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려. 헷갈려하고. 문제는 시간이 만약에 진짜 다른 건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험이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천천히 풀면 국어가 90점 나와요. 95점 나와.
근데 시간 재고 풀면 70점 나와요. 자, 시간은 몇 점을 작업한다고요? 15점. 15점을 작업해요. 천천히 풀면 95점. 시간 재면 70점. 25점. 어? 25점. 아, 20점이네. 15점에서 20점을 작업한다. 실제로 경험을 했어. 어떤 애가 맨날 모의고사 푸는데 95점 나와서 틀린 것만 몇 개 해줬는데 시험만 봤다면 70점이야. 내가 그렇게 시간 쓰라고, 푼 시간 쓰라고, 이거 몇 분에 풀었나 쓰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쓰고 해서 착각해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부터는 시간 썼나 항상 확인한다고. 자,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종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자질 문자는 세모로 치자. 여기서 자질 문자와 관련된 내용을. 음절 문자는 동그라미. 의무 문자는 동그라미. 음절은 네모로 치자. 이렇게 쳐야 된다. 그렇더니 애들이 음절에다가 네모를 쳐. 그게 아니라 음절 여기서 보면 이 표음 문자죠. 그럼 여기 표음 문자네. 그럼 이거 또 다르게 표시해야 되네. 표음 문자는 여기 꼬부라로. 표의 문자는 꼬부랑. 표음 문자는 뭐라고요? 직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해줘야 돼. 그래서 요 표의 문자는 어디죠? 이 표의 문자는 뭐로 쳐요? 표의 문자는 음절 절차는 하나요. 글자로 나타나는 음절 문자는 뭐라고 했죠? 네모와 뭘로 되어 있다고? 자음으로 나타내는 음운 문자로 나눈다. 동그라미로 나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줘.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더 빨라질 때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긍정적인 거 내용할 땐 동그라미, 부정적인 건 세모, 애매하거나 정의면 네모, 이렇게 내용에다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아쉽다 이렇게 쓰면 어디다 동그라미 쳐요? 여기다가 사과 서술어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시 독해를 할 때도 바다는 춥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모 바다는 춥다며.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 내용에다가 포함해서 서술어의 특징을 여기다 포함해서 하면 이 체온들을 쭈루룩 가지고 구분하면 전체 글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됐어요? 자, 이런 거는 뭐 도토리래. 오오리. 이거 자꾸 조건이죠. 오오이. 그래서 오이 해서 이거예요. 여기 디귿에서 티읕 토. 이거 리을. 세모는 리을. 도토리 이. 오오.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오오 리에 이 오가 이 시읒으로 바뀌었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천운. 그러면 이면 끊어주라고 했죠. 근데 주르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아닌 것. 일글의 서술상. 이거 골라놓은 다음에 질문을 설명한지 예시인지 대비인지 부정적인지 이걸 통시적인지 이거를 해놓은 다음에 읽다가 답 고르는 게 빠르죠. 그래서 문학 비문학은 다 선택지부터 읽는 게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읽으라고 얘기한 거고, 항상 애들이 틀린 게 이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동양과 서양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고금, 옛날 고 지금 고금을 통틀어서 유인, 여기 인간이 최고다, 유인이 최고다. 인간, 여기 뭐라고요? 동서는 공간, 이거는 뭐라고요? 시간을 통과해서 통시적이에요. 그러면 통하는 시각이에요. 이거 공시적이에요. 공간의 시각. 그럼 공통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공간. 여기는 인간, 이게 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시적 접근, 이건 뭐라고요? 공시적 접근이라고. 자,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애들 맨날 이거 풀니까 이렇게 옛날 시대인데 이게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비교하면 공시적이에요. 근데 이 신라 옛날 언어하고 현재 언어하고 비교하면 통시적이에요. 이해됐어?
이제 접근하는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떤 거는 그러니까 빨리 풀고 뭐 정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읽어서 이걸 비교해서 읽어서 이 기억을 찾아서 그럴 때는 이걸 통째로 이 기억 빠진 부분에다 넣어요. 빠진 부분에다. 그런데 읽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이유 그러면 뭐 기억, 니은 그럼 이런 거 보면 니은이 어디 있을까요? C는 여기 있고 B도 저기 있고 니은 여기네요. 이렇게 니은 니은 이렇게 밑줄 쳐 있으면요 그 주변을 다 읽어야 돼요. 이 주변 요게 문제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로 이 주변 나머지 부분이 어떤 의미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원칙 중에서 대원칙 중에 그게 있어요. 주변에 답이 있다.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답 있다. 주변에 뭐라고요? 답. 그러니까 A, B, 기억, 뭐 니은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주변에 답이 있다. 주변을 읽어야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다. 국어는 뭐 해야 된다고요? 국어는 읽어서 1대1 대응되는 단어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런 문맥적 의미 찾는 의미고 그래요. 다시 보면 자 이것도 보니까 52 가마에 대한 설명. 근데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 거 쉽게 끊어지는데 이게 글쓰기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서론에다가 새로운 접근 방법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 내용과도 상관없지만 글쓰기 전략도 이게 뭐 엄청 유행하던 그 아프냐 너도 아프냐 대장금 유행할 때 슬프니 나도 슬퍼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해갖고 냈어. 재밌게 만들어서 낸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어디죠? 기억 보충이라니까 기억이 여기 있네. 기억 요거 그죠? 이거 보고서 이 부분 뭐라고요? 한 단락을 다 읽어요. 웬만하면. 자 다음에 니은이요. 오케이. 있다고 치자. 하고 치고 하고 여기고 그죠? 있다고 치고 하나만을 열어보고 나는 상자에서 소설하는 다른거의 암소를 혼자는 인별을 우리 편이니까 못됐으므로 곧 그러니까 있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서 1번 니 기억을 보충하면 기억은 이 위에 거구나. 이거는 니은 치고 여기고 이런 거죠. 그죠? 너까지 치면 여기고 아니죠. 치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고 비슷한 단어를 찾는 건데 이런 게 힘들면 가르치기는 쉽지 않아요. 간단한 단어 어휘나 단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려우면 쉽게 올려주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국어는 문제를 접근법, 푸는 법, 문제 기본 이런 거 다 되는데 영어처럼 뭐 단어를 외울 시간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기본 단어는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드림전 달동댕이 이걸 보고 허생전이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짱인데 돌았고 그죠? 이렇게 B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C 있고 그 다음에 쭉 나가니까 여기는 A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박스로 묶을 때요 예시나 이렇게 툴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묶어버리는데 리을 여기 있고 D 여기 있고 끊어주고 C도 여기 있고 자, 색깔 칠한 게 많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문제 푸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냅다 읽어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지부터 읽는 게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문제하고 선택지하고 읽을 때 그 옛날에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초점 맞는 거를 그 공부법 프로그램 같은 데서 했는데 여기 제시문하고 이게 선택지하고 있는데 여기 선택지라고 그러고 1, 2, 3, 4, 5 이걸 제시문 주어진 문장이 있는데 보통 애들이 이걸 8대 2로 읽더라고. 보통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7대 3 심지어는 6대 4까지 가더라고. 공부 잘할수록 뭐라고요? 공부를 잘할수록 이렇게 가요. 문제를 여러 번 읽는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가마에 대한 설명. 그러면 부분 봐야 되네. 가나다라의 부분 봐야 되잖아요. 요 단어를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려워. 자, 생각을 하셔야 돼. 그 아는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럼 더 어려워. 쉬운 소설이 나오면 주의해야 돼. 토끼와 거북이가 나왔어. 그러면 변형돼서 나와. 그냥 안 나오고. 알겠어요? 아는 소설이 나오면 주의해야 돼. 심화해서 낼 경우가 많아. 낯선 소설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쉬워. 이게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알아요? 흥부와 놀부에서 놀부가 착한 사람으로다. 착한 놀부가 나왔어. 소송에. 놀부가 착해. 그러니까 지 예상대로 안 읽고 홀랑 풀어버리면 홀랑 틀려버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라도 읽어줘야 돼. 자, 여기에서 이 봉평은 그 지명의 역할, 그죠? 지명의 역할, 그래서 공간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고. 이것도 조건이네요, 조건. 근데 분위기는 서술어, 흐름, 그죠? 초청장, 흐름, 뭐 이렇게 만드는 건데. 보시면 초청장을 쓰는 방식, 그 다음에 문맥적도 단어 뜻이면서 앞뒤의 문맥으로 흐름은 아닌 것인데 뭐 다 찾아서 읽어야죠. 줄거리를 모르면. 근데 줄거리를 모르면 또 더 힘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해 과정을 물어보면 이게 뭐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다는 거지. 자, 이렇게 조사 같은 거 나오면 기본적인 문법, 그래서 그걸 빼도 되느냐, 어떤 의미냐, 그거 대치할 수 있냐는 문제지.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 가지 체크법으로 하는데, 자, 뭐뭐 배우셨냐면, 전체를 본 후에, 크게 본 후에 지시문을 읽고, 그죠? 네. 항상 주제랑 연결시켜야 되고, 선택지 비교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선택지.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칼라로 이렇게 붙였지만 중요한 문장이 뭔지 내가 중요해야지. 내가 신경 쓰지. 그죠? 그 다음에 주제가 종합적, 교훈적, 상식적인 답들을 고르는 거고. 요거 해야죠. 이렇게 불완전한 문제, 이거는 만점만 과정 속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100% 너무 쉬워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모를 치는 거예요. 다음. 근데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별표 치는 거예요. 별표. 그런데 동그라미는 안 봐야 돼. 자신있게. 근데 동그라미 틀리면 굉장히 심각한 거야. 자, 세모는 틀려도 돼. 근데 이거부터 검토하는 거야. 이거부터 검토하는 거야. 동그라미 안 보고. 이게 검토의 증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마지막에 찍는 이 검토가 다 끝났을 때, 요게 다 종료했을 때, 검토가 종료했을 때 이거는 이해되나요? 자, 다음에 이렇게 애매한 문제들 뭐라고? X 표지하지 말고 좀 세모 좀 하라고. 세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판단하라고. 자, 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와 지문을 다시 읽어야 하는데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거 딱 거꾸로, 앞으로 이거 딱 거꾸로 이렇게 읽으면 이게 통째로 구절로 다 분석이 된다고요? 답을 마킹하시고 수험 번호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뭐예요? 다 체크를 하는구나. 읽어가면서 또 내가 읽으면 또 체크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왜 체크했지 보시면 생각이 떠올라. 공부한. 자, 보세요. EBS가 국어가 이렇게 보다 보면 3월달에 나오고 몇 월달에 나오고 몇 월달에 나오고 엔제 풀고 기출문제 풀고 하면 5건이죠. 이거 풀면 이거 잊어버려.
이렇게 체크 안 해놓으면 내가 이걸 왜 몰라? 나 답 다시 찾아야 돼. 안 그래요? 지저분하라도 체크를 해놓으면 기억이 떠올라. 생각의 흔적이니까. 그러니까 체크를 해. 지저분하면 또 형광펜 쳐. 지저분하면 또 색연필로 쳐. 다음에 매직으로 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기억의 흔적이 남아야 기억을 복원하고 그래야 더 빨라. 새로 맨날 푸는 것보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